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독일 멘토 다시 사는 독일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 후 19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제가 독일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독일 교육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이유가 전부라고 보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저희 첫째는 지금 초1 그리고 둘째는 만 3돌이 다 되어가는데 현재 5월 말 딱 요 시기가 각자 기관에서의 첫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신입생들이 점차 적응 기간을 가지러 오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방학이 오면 너무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서 미리 이번 영상에서 아이 둘을 독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로서 받은 인상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깨달은 점들 5가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독일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보내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특이한 점은 아이들을요 픽업을 굉장히 빨리 해간다는 점이었어요. 첫째가 다녔던 유치원 둘째를 보내고 있는데 첫째 때는 픽업 시간이 5시였거든요. 한 번은 이제 완벽하게 첫째가 적응했다고 생각해서 4시에 데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그날 마지막이더라고요. 부모들이 늦어도 3시 반에는 픽업을 하는 분위기여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유치원 오픈 시간을 4시로 바꿨더라고요. 사실 한국 부모님들처럼 여기 부모님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맞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막 집으로 빨리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워낙 세금이 높다 보니까 부부 둘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 명은 낮근무를 하면 다른 한 명은 반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낮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보통 다 픽업을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치원만 좀 이런 분위기인가 싶었는데 저희 첫째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 돌봄교실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의 50% 정도만 방과 후 돌봄을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픽업 시간을요 3시랑 4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굳이 3시를 선택해서 데리고 가더라. 4시까지 남는 아이들은 저희 아이 포함해서 거의 다 외국인 가정 아이들만 남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과 후 돌봄 자체에도 되게 회의적으로 표시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고 그 정도는 내가 집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고 그럼 이 독일 부모들이 빨리 애들을 픽업을 해서 뭘 하느냐 봤더니 같은 반 친구하고 플레이 데이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이나 음악 같은데 취미 교실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시키는 취미 활동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방과 후 돌봄을 4시까지 하느냐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독일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보니까 끝까지 보내는 이유가 저는 가장 컸고요. 왜냐면 집에서 저희는 정말 한국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구랑 노는 거를 집에서 노는 것보다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아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해외에서 독방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찬스를 쓸 곳이 딱 기간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애들 밥은 차려줘야 되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쓸 수 있을 때 저는 최대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연스럽게 멀티컬처가 경험이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독일에서 유학을 한 입장으로 나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왔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독일 초등학교는요 정말 그 범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유치원보다도 확실히 더 다른 것 같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저랑 같은 세대인 부모들이 이미 2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은 독일 3세들이 많은 그런 학교고 워낙 여기가 또 시골이라 그런지 아랍인의 비율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 내에선 우리는 멀티컬처로 운영한다라고 인정을 해서 급식에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닭고기만 나와요. 학교 보면 참 3세 러시아 아이들 되게 많고요. 또 우크라이나 아이들도 최근 몇 년 안에 많이 오면서 학교 안에서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놀고 하는 어떤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60대 40 독일인 외국인 아이들 비율 같아요. 그래도 독일인이 조금 더 많아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도 그렇듯이 어떤 도시든 외국인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구 이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살던 그 동네에는 저희 첫째 처음 보냈었던 그 유치원이 정말로 90%가 아랍 아이들이었어요. 거기는 심지어 그 독일 기독교 루터교 유치원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독일 초등학교에도 그 비율이 그대로 가는 그런 학교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독일 부모들의 의견을 주워 들어보면 그 동네에는 우리는 절대 안 보낼 거야. 막 이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차피 이 아이가 커서 경험할 거는 멀티컬처일 텐데 나는 미리부터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 하면서 또 보내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누가 봐도 외국인의 입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독일에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 독일 문화를 내가 경험하러 온 거면 사실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혼자 막 튀는 것보다는 같이 튀는 애들이 많으면 동질감 느끼고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독일 2세 외국인 부모들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한국에서 교권이 하락했다 막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참 독일에서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에서 선생님이 학부모의 눈치를 본다? 이거는 저는 사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 같고요. 어디서 그렇게 느꼈냐면 저희 아이가 1학년 처음 입학했는데 이제 1학년이면 더욱 더 어떤 훈육 뭐 이런 게 필요할 때잖아요. 근데 제 생각보다 엄하게 주시더라. 정말 저는 한 아이 책상에 아이의 칠판 바로 밑에 그 벽으로 붙어있는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아이의 벽만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은 아이의 교실 밖으로 내쫓는다든지 그런 거가 아이들 사이나 부모님 사이에서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학부모 상담 갔을 때는 담임선생님이 팩폭을 하셔가지고 되게 좀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애초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독일 초등 교육은 애들을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갈 능력도 없고 대학을 졸업할 능력도 없어요. 독일에는 그렇게 많은 대학도 없어요.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들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찾아주는데 주력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기는 그 아이의 재능, 타고난 것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공부를 안 해도 돼, 자유롭게 풀어둔다 막 이런 의미는 또 아닌 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급제도가 있거든요. 그 학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1년을 더 하도록 합니다. 근데 또 그게 뭐 아이건 부모고 막 창피를 주는 그런 문화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약간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집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아는 친구는 모르는 친구를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는요, 한국 엄마로서의 교육열을 나눌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지금 교육만을 목표로 독일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육열을 같이 막 동조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독일 엄마건 뭐 독일 2세 다른 외국인 엄마건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하기 싫어서 뭐 레아에 보냈어 이런 말 너무 뭐 당연하게 하고, 뭐 김나지움 가면 공부 진짜 어렵대, 나 아는 애 고생한다더라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어서 조금 더 이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살았던 대도시 동네 엄마들도 생각해 봤을 때에도 공부를 하려고 막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저는 진짜 못 봤다. 자기 본인 자체도 처음에 김나지움 들어갔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개잠실래 갔더니 난 살 것 같더라,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에는 교육 얘기를 뭔가 한국 분들 만날 때만 나누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대부 대모, 거기는 둘 다 김나지움 나오고 법조계에서 일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막 이것저것 캐 묻거든요. 그 친구들이 사는 곳 또는 살았던 곳은 그래도 대도시니까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거기서 한 20% 정도만 김나지움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가 독일 전국민 중에 대학 나온 비율에 또 해당을 하거든요. 어떤 통계 찾아보니까. 그래서 참 독일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취미에 진짜 목숨을 건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정말로 아기가 태어난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더라고요. 더 심하게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청하는 엄마들도 봤고, 정말로 아기 수영 그리고 음악교실 이거는요 자리가 없어서 등록을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 특히 독일어가 조금만 되셔도 독일 땅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독일어가 좀 된다라는 것의 기준은 저희 모든 전자책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악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은 학교에서도 한 개씩 골라서 하게
하게끔 만들어요. 학교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애들이 아닌데도 수영 같은 경우는 그 생존 수영으로 수업이 3학년 때부터 학교에서는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수영할 수 있는 애들, 못하는 애들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이미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그런지 미리 전부터 이렇게 증을 따놓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같고요. 독일에서 부모의 교육열이란 공부가 아니라 취미로 다 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는 취미 중에 뭔가 하나를 두드러지게 잘하게 되면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 초등학교 운동회 학부모 도우미로 다녀오면서 엄마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아둔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뭐 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약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돈, 운전면허도 비싸니까, 아니면은 아이가 아우스빌딩 그 직업교육을 뭐라도 하나 받을 때 쓸 수 있을 돈, 이렇게 생각해서 모아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 기술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평생 직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참 뭔가 몸에 익은 기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취미 활동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유치원 3년 그리고 초등학교 1년 이렇게 학부모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이었고요.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나눌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 많으신 구독자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기 댓글에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 엄마가 뼈도. 아니야. 아니, 엄마가. 뭐지?